부부 사이라도 예외 없는 스토킹 범죄, 명시적 거부 후에 찾아오기 대응법.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대전 형사전문법무사 이병창입니다. 흔히 스토킹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 실무 현장에서 접하는 스토킹 범죄의 상당수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이인 부부, 특히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사소하게 여겼던 행동이 어떻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실제 법원의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브리핑. 본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4년 5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부부 사이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중 피고인은 2024년 11월 13일 14시 30분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이고 단호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지 불과 3분 뒤인 14시 33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 21시 30분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407호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하달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검찰 실무 기재례와 수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피고인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우리는 아직 법적 부부라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불화나 일방적인 찾아오기 행위를 가정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훈방 조치하거나 단순 가사 갈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법원이 벌금형과 더불어 이수명령까지 부과한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가정법원 주차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의사를 인지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셋째, 전화 시도와 주거지 방문이라는 행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어져 일련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야간에 혼자 있는 주거지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신체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대화 시도로 보지 않고 명백한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실무 통찰.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반인들이 흔히 유입되어 검색하는 경찰 조사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나 혹은 확실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 증거 위주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앞서 보았듯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과 함께 무거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부 의사의 유무와 인지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여 무조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악수입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혹은 행위자 입장에서 이를 단순한 감정적 다툼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방문과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자녀의 양육비 문제, 면접 교섭권 행사, 혹은 긴급한 재산 분할 조율 등 가사소송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락을 취해야만 했던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송 서류나 대화 내역을 제출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 싶어서 갔다, 화를 풀려고 했다는 식의 감정적 주장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4. 큐&어 코너. 큐1. 단 하루 동안 몇 번 전화를 걸고 저녁에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A1. 네,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은 몇 달 동안 매일 쫓아다녀야 성립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에 곧바로 연락을 취하고 같은 날 야간에 주거지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일련의 행위는 시간적 밀접성과 행위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함으로써 이러한 단기적 행위 역시 엄연한 지속적 반복적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Q2. 부부 사이의 가사 갈등일 뿐인데 벌금형 외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스토킹 처벌법 제19조에 의하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 부과를 넘어 부부 사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처럼 행위자의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부간 성립된 스토킹 범죄 역시 예외 없이 이러한 보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법은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부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범죄 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깊은 혼란과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첫 단추를 꿰매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검찰 수사의 일선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직접 다루어 왔으며 현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지에 계신 재외 국민분들의 긴급한 국내 형사 분쟁까지 든든하게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상황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냉철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해안을 가진 조력자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반드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